이 영상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투자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마입니다. 몇 가지 코인 시장의 중요 이슈들을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영상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전해드릴 소식들은 이제 ETF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G20 관련해서 또 역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7월 17일 이번 주 흐름들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정리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ETF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6월달에 바넥사와 솔리덱사 회사에서 비트코인 ETF를 현물 기반으로 신청하였고요. 그 다음에 6월 SEC는 비트코인 ETF와는 상관없지만 자체적으로 ETF 관련해서 그 상장 절차를 완화시켜서 또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주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ETF 상장 절차가 많이 쉬워졌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SEC는요,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증권이 아니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초 CBOE사는 역시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적이 있고요.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SEC는 이 비트코인 ETF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갖고 의견 청취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코멘트들을 많이 달아주었는데요. 7월 11일 그때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보시면 코멘트 양이 엄청납니다. 다른 ETF들이나 기존의 비트코인 ETF와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 정도 이상의 코멘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코멘트의 내용들도 매우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나이스, 시비 어프로브 등 보시면 아주 긍정적인 내용들로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뭐 ETF 승인은 언제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글들이 많은데 어디서는 뭐 8월 10일이다, 오늘은 뭐 9월로 연기됐다, 지난번에 뭐 8월 27일이다 등등 말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240일에서 뭐 180일 사이에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빨라봤자 8월 말이고요, 늦어도 그 240일 뒤니까 11월 전에는 나오겠네요. 그만큼 이제 ETF의 가능성을 언급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 SEC에서 의견 청취를 접수했는데 관심이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SEC는 ETF 자체, 비트코인 ETF를 떠나서 ETF의 절차를 완화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지난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물론 비트코인 ETF는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윙클복스 형제가 신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제 SEC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ETF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유는 규제받지 않는 비트코인은 ETF 대상으로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SEC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족쇄를 푸는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가 근데 왜 뭔데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ETF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작년 11월에 이제 시작했던 CME 비트코인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직접 매수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느냐 오르느냐 이런 거에 배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선물과 ETF는 아예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실제 ETF는 이제 비트코인 등을 직접 매수해서 그것들을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미국인 아저씨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은 이제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제 자기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ETF에 상장되면은 거기다 투자할 생각은 있다 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ETF는 투자 상품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ETF는, 그러니까 선물은 이제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배팅을 할 수도 있고 상승시키는데 배팅을 할 수도 있고, 실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ETF는 아셔야 되는 게, 실물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득을 내는 상품입니다. 실제로 그 ETF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보안, 보험이라든가 지갑 보안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상품으로, 비트코인 ETF 1계약은 약 2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개수는 25개 정도가 1계약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CBOE의 비트코인 선물 발표 이후 어떤 흐름들이 있었냐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ETF 투자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6월 6일이죠. 이 덕분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ETF 비트코인 관련 또는 이제 크립토 관련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 이날 CME 비트코인 선물은 역대 최고의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거래 금액은 약 2,2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날 하루. 또한 미국 최대 ETF 회사인 이제 블랙락에서 이제 크립토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뉴스가 돌긴 했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뉴스입니다.
실제로 블랙락 CEO는 이제 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네 고객들은 아직 크립토에 관심이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의 숨은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요. 블랙락은 절대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쪽에 투자를 안 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더라도 나중에 까먹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제 7월 16일 저녁부터는 이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어떤 데서는 이제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뉴스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분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 블랙락은 비트코인 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표하였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은 많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거래소들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렉스, 비트파이넥스, 코인베이스 등등도 기관 투자를 받을 준비를 단단히 마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같은 경우 이제 비트렉스는 인베스트닷컴과 함께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였고 이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파이넥스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거래소죠. 여기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발표한 적을 있고요. 또한 코인베이스도 지난달 이제 커스트보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움직임들과 맞물려서 ETF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너무 또 좋은 말만 많이 했기 때문에 ETF가 만약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이 얼마나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설령 ETF가 안 돼도 상관없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CFA라고 재무관리 그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자산관리 시험이죠. 거기서는 이제 2019년도부터 내년도부터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한 그 테스트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관리 자격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오늘 나온 뉴스랑 7월 17일 코인베이스는 역시나 이제 증권 그 토큰들이나 ICO 했던 그 코인들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그 증권 거래 그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 ETF와는 관련이 없지만 미국은 지금 이제 아예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재무관리 그 자격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공부해야 되고요. 코인베이스는 이미 다양한 코인들을 거래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들이 ETF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또 ETF가 안 되더라도 지금보다 무조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ETF가 되면 너무너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G20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같은 경우 이제 G20 관련해서 시장에 많은 공포심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G20에서 각국 규제를 해서 비트코인을 금지시킨다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 근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 7월 17일인데요. 예, 지금 G20 회의는 이제 7월 19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아무런 루머도 퍼지지 않고 공포심도 퍼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기대심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이요. 그리고 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지금 근거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지난 7월 3일 이제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그 유럽 의회의원들한테 보내준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는 자세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써 있고 마지막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 보고서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점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 서머리와 결론에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규제자들은 이 암호화폐 VC는 이제 버추얼 커런시입니다. VC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을 금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보고서에. 예, 이 보고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유럽의 정책을 만드는 의회의원들에게 보내준 보고서입니다. 지난 7월 3일날 보내줬고요. 또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7월 16일 저녁부터는 되게 좋은 상승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비트코인이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은 역시 미국 그 경제안정위원회에서 FSB에서 발표한 G20에 보낸 보고서 내용 때문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사실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이기 때문에. 예, FSB에서 이제 경제안정위원회에서 이제 크립토 암호화폐 관련해서 G20 재무장관과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에게 보낸 또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이제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암호화폐는 투자자들의 보호가 필요하고 또 자금 세탁 등에 문제가 있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달러는 자금 세탁 안 하니까. 그러나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혁신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FSB 금융안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든가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할 여러 방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ICO 등을 지원할 방법들도 준비 중에 있다. 결론은 당연히 위험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준비를 마친 것도 있고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죽었다 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보고서 때문에 어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였고요. 지금 G20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또 따라서 또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 갑자기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된 것은 없지만 산업분류표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 산업들을 포함시킨다든가 그래도 아직 세법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입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 ICO 관련 얘기들도 슬슬 나오고 있고 우리 그렇게 막 지난 1월 박상기계나 이때랑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G20 관련해서는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G20 관련해서 되게 좋은 움직임을 그런데 오히려 막상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11월에 봅시다 이런 말이 나와서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G20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걱정할 것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7월 19일에 있을 미국에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는 아니고요 국회 청문회에 대해서 또 간단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한국 날짜로는 7월 19일 새벽에 일어날 일이고요. 7월 19일 새벽이고요. 그 주제는 퓨처 오브 머니, 디지털 커런시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 연설 청문회가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1일 차트고요. 이날 지난 2월 5일 이날 비트코인 6,000달러를 기록하고 다시 폭발적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2월 6일 미국 청문회에서 브라운 위원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미국 청문회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제 브라운 의원은 이제 암호화폐의 구세주다라고 불리기까지 했는데요. 그 덕분에 2월 6일 비트코인은 엄청난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3월 18일 이거는 이제 미국 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는 아니고 경제와 관련된 보고서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3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3월 18일 이때입니다. 이때도 이 보고서와 관련해 이 보고서의 발표와 함께 다시 또 폭발적 반등에 성공하였고요. 마찬가지로 또 있는 이벤트가 이제 6월 18일에 있을 미국 청문회입니다. 딱 내용은 보셔도 아시겠지만 긍정적 내용입니다. 이날도 사실 폭발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어제 예상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들이 계속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전해드린 내용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들이나 각국의 규제들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드린 내용들이 많고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나 정책들의 보고서 등을 인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부 다 내용은 사실 ETF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ETF의 그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단기적으로는 지금 7월 17일 당분간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 같고요. ETF의 가능성은 지금 언급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높습니다. 설령 ETF가 이번에도 거절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